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은퇴와 퇴직 전후이신 50에서 60세 고민 많으시죠? 아무리 따져봐도 노후 준비에 대한 확신이 잘 안 들기 때문이겠죠. 대부분 우리나라 50대들은 평균 달랑 집 한 채에다 현금성 자산 2억 전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50대 직장인들만 대상으로 전체 평균 보유 자산이 6억 6천 정도이고 그중 72%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다수의 자산이 부동산이라 보고 금융자산이 2억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직장에서 퇴직 시에 퇴직금이 추가되겠죠. 여러분 자신을 대비해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이들 50대의 가장 큰 고민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도 몇 년이나 더 남은 데다 자녀들 2명 중 잘해야 하나가 학교를 졸업하고 막 취업하는 시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절벽을 넘어야 하는데 자녀들 결혼까지 시켜야 할 것을 생각하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자립의 문제부터 눈앞에 다가서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꼭 가져야 할 것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100세 시대라고는 하는데 무엇이 우리가 행복해야 할 노후를 져야 할까요? 노인 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통적인 답은 노인 빈곤, 질병, 고독, 자신의 역할 상실 등의 순서라고 합니다. 만약 노후에도 일할 거리가 있다면 건강과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외로움이나 역할 상실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며 또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변화의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세대 간 갈등이나 고독감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은퇴 퇴직 후 노후에 꼭 가져야 할 것들 6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가져라. 평생 현역,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구소에 의하면 노후 부부의 적정한 생활비가 금년 21년 1월 조사에 의하면 267만 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의견이고요. 저는 월 200만 원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노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평생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월 200만 원 벌기 위한 자격증,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지게차 자격, 굴삭기 자격 등을 따서 적정한 일을 찾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만 원을 만드는 방법도 버는 방법은 저희 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월 200만 원을 벌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국민연금에 도달할 때까지의 소득 절벽도 넘어설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좀 더 나아지겠지요. 둘째,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기입니다. 점차 수명이 늘어나기에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 만큼 정신과 신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꾸준한 관리가 없다면 노후를 누워서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불행이지요.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갖고 좋은 삶의 질로 장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을 얼마나 오랜 기간 유지하느냐는 자신의 생활 습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강은 단기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가능한 일찍 건강관리가 시작돼야 오랜 기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화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생활습관을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들면 들수록 혈관에 혈전이 쌓이고 장 기능이 저하되지요. 혈관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 치매, 뇌졸중 등 많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나이 들어 문제가 생기는 곳은 심혈관 아니면 뇌혈관이라고 하잖아요. 혈관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끊고 술도 절제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폐물이 밖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땀 흘리는 운동은 혈관의 탄성도를 높여주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근육과 뼈와 뇌의 건강을 챙겨야 하고 이를 위해서 건강한 영양 섭취와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신체와 정신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이 들어가면서 정신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이 욕심, 미움, 증오심 이런 것을 버리고 사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셋째, 나와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를 가져라. 친한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심화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노후 함께 갈 친구와 주변 지인이 중요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들과 더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친구가 많으면 마음만큼 부자라고 하잖아요. 친구는 자신이 고독할 때 가족보다 먼저 찾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한 은퇴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노후의 3대 키워드를 사람과의 관계, 소득, 시간으로 꼽았습니다. 이 중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홀로와 친구가 가족이나 자녀보다 더 우선순위에 꼽아 주목을 끌었습니다. 노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주된 관심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공동체와 잘 연결된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높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무엇보다 나와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때 친했지만 서로 바쁘게 지낸다는 핑계로 사이가 뜸해진 친구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나긴 노후 생활을 재미없고 몸이 건조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져라. 혼자만의 즐거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노후에 제일 먼저 손꼽으며 중요한 것이 경제적 능력, 즉 돈 관련이지만 실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노후의 긴 시간을 보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 가장으로 밥벌이를 위해 뛰다 보니 자신의 취미를 생각할 틈 없었던 분 많을 겁니다. 나이 들어 자녀들은 독립하고 남아도는 시간에 대해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상에서 큰 변화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허무감과 무력함입니다. 은퇴 후 매일이 즐겁다? 이런 생활이 좋다 하시는 분 몇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신 분들 1년 내에 다 끝납니다. 노후 나를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즐겁게 하고 싶은 취미가 과연 무엇일지 고민하고 반드시 찾아서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배움의 자세를 가져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과 포부가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 도전과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을 놓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현인들이 말씀해서 삶을 배우려면 일평생이 걸린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평생을 배우라 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고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워야 할 것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은퇴 후 젊게 사는 비결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유튜버를 하면서 많은 것을 스스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일도 하면 할수록 새롭고 혼자서 만들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완성하고 나면 즐거움이 있네요. 이 마음에는 배우고 일할 것이 있다는 것과 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즐겁게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쉼 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는 우리의 뇌를 깨우고 정신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배워 뭐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늙어가는 것입니다. 늘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는 사람일수록 건강한 노년을 보낸다는 사실. 새로움에 대한 배움, 이것이 노화 시간을 늦추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움에 취해 있으면 청년 못지않게 젊어진다는 것을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새로움에 늘 접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안의 화목함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숙명으로 같이 가야 할 그림자 고독이라는 것도 가정을 통해 치유될 수 있고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가정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퇴 후 별다른 일 없이 집에서만 지내고 아내의 주위만 맴돌며 귀찮게 구는 남편을 신발에부터 잘 떨어지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낙엽에 빗대어서 젖은 낙엽이라고 한때 불렸잖아요. 이런 취급받으면서 하루 3끼 먹으면 삼식이, 한 끼를 먹으면 일식님, 2끼는 이식시, 3끼 다 챙겨 먹으면 삼식놈, 여기에 간식까지 챙겨줘야 하는 종갓나, 공포의 거실남 등 짐작하시죠? 퇴직자들의 피해. 이러한 증상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은퇴자 본인뿐만 아니라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배우자에게도 힘겨운 일들이 밀어닥치는 것입니다. 이젠 여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긴 은퇴 후 노후의 삶이기에 필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부관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부부관계가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가 행복하려면 은퇴 후 먼저 부부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서로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세, 가사 분담부터 시작해서 부부간의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고 같이 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역할 분담보다는 친구, 즉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